예, 이석기 의원의 2차 공판 오전 10시에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 1차 공판 때는 검찰과 변호인단이 아로 조직의 실체를 놓고 공방을 벌였고요. 오늘은 이제 또 처음으로 증인이 출석했습니다. 네, 국정원 직원 5명이 증인으로 나온다고 하는데요. 정군기, 박상병 두 정치평론가와 함께 이석기 의원의 2차 공판 그리고 향후 전국 전망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공판에서는 이제 국정원 수사관들이 이제 증인으로 나와서 본격적인 이제 신문이 이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오늘은 이제 녹취록이 이제 합법적인 증거로 가치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이제 주가 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들이 오갈 것 같습니다. 예, 그 국정원 수사관 문모 씨가 오늘 나와서 진술을 했는데 예. 47개의 녹음 파일을 받아가지고 네. 12개의 녹취록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이 녹취록을 그 편집이나 수정을 한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는 그 강요의 문제에 대해서도 본인이 대상이나 국정원 그 내부 조직원 제보자 이모 씨가 일시와 대상 장소를 본인이 지정을 해가지고 녹음을 하고 동영상을 촬영을 해서 넘겨서 그렇게 풀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제일 저도 궁금한 것이 뭐냐면요. 지금 녹음 파일이 없다는 거예요. 저 참 궁금한 게 녹음 파일이 있다고 그다음에 동영상이 있다고 그동안에 국정원이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했죠. 재판부에도 전 제출했다고 예, 그렇게까지 들었는데 네. 오늘 이 문모 직원 얘기 들어보면은 녹음 파일을 어디 옮겨서 지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또 국정원이 이것도 자칫 수세에 몰릴 수 있는 이런 또 빌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예. 저는 여기 정국기 박사님 얘기할 때 혹시 이대 뭐 빠뜨리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탁 쳐다보고 있었는데 네. 말씀을 하시는데 예. 12개 녹취록을 수사관이 만들었는데 그중에 이제 1개는 감청 영장을 받아서 했고 나머지 12개는 자발적으로 줬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건 인정을 합시다. 자발적으로 줬다고 하고 다음 주에 이 내부 제보자 이모 씨가 와서 증언을 할 테니까 예. 이거는 논외로 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검찰이 녹음 파일, 녹음을 왜 수집했느냐. 다음에 이제 이것이 내부적으로도 내란 음모 또는 국가보안법과 관련해서 중대한 사건이라고 보고 준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녹취록을 만들었으면은 그때 법원에서 분명히 재판이 될 텐데 증거 자료 남긴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녹음 원본이 없어요. 이거 삭제해버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녹음기는 삭제 기능이 없다. 왜곡 기능이 없다. 지금 그러니까 문제의 포인트를 엉뚱한 데 지금 맞추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삭제 기능이 없는 건 두 번째 문제고 녹취를 해가지고 기록을 썼으면은 녹취 원본이 있어야 네. 이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예. 원본은 없애버렸어요. 지워버렸습니다. 수사 중에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아니 동네에서도 무슨 일을 하게 되면은 문건을 만들 때 녹취록을 쓰고 그 원본 파일을 가지고 보관을 해서 다음에 이것이 누가 왜곡됐다라고 얘기할 때는 아니다 봐라라고 하기 위해서 당연히 보관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스스로 삭제했다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네. 근데 또 그동안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원에서는 검찰도 이것을 가지고 있고 제출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자, 이 문제가 설사 이 사람 말이 맞다고 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바라볼 때 이 사건에 대해서 자꾸 사실로 또는 뭔가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는 사람들에게 자꾸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검찰이나 국정원이 왜 이렇게 일을 하는가? 오늘 이걸 보면서도 또 한 번 왜 삭제했다고 보십니까? 미로 2가지 정도 생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정말 몰라서. 아주 초보적인 초보. 국정원에 지원 좀 되면요. 국정원에 아무나 취직하는 거 아닙니다. 혼자서 이렇게 녹음 파일을 갖다가 뭐 지우고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뭐 여러 명 그러니까. 같이 이제 수사관들도 있고 그럴 텐데요. 위에서 지시는 하지 않았다고 칩시다. 네. 본인이 몰라서 삭제됐다든지 아니면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예. 사본을 다른 식으로 자기 의중에 또는 국정원 의중에 맞추기 위해서 발첩을 만들어 내놓고 혹시 이게 들키니까 네. 녹음 파일을 삭제도 막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본인이 몰라서 삭제한 것을 빼면은 그런 의혹이 다른 이유는 가능하다? 없는 것이죠. 그건 뭐 추정입니다만은 예. 아무튼 국정원에서 원본 파일을 보관하지 않고 삭제해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이 많은 국민들이 볼 때 예. 어떻게 생각할까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렇군요. 원래 그 원본 파일과 녹취록 제작을 감정한 사람도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대로 풀었으면 그 풀어쓴 서류가 맞는지 네. 그 문서가 맞는지를 그 최종 감정할 판단 때까지는 그게 녹음 파일이 있었다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녹음 파일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게 없다고 그러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국정원에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 뭐 워낙 또 비공개 그 파일일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 재판 초반에 없다고 얘기를 한 것이냐. 근데 또 재판에서도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런 점에서는 참 그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간다.
그래서 오후 또 재판을 좀 봐야 되겠지만 오후에 네. 이제 변호인들 반대 신문이 있으니까 네네. 어쨌든 지금까지 나온 걸로 보면은 국정원 뭔가 일을 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부분은 조금 더 좀 그 진실 여부를 조금 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지금 그 녹취행위가 이제 불법이다, 위법이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뭐 치열한 그 공방이 그 예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당연히 이제 변호인 측의 이제 입장을 저 보면요. 녹취록이 이제 증거 능력이 없다. 이제 이런 논리를 집중적으로 펴지 않겠습니까? 네. 그 증거 능력이 있냐 없냐의 판단은 네. 강요냐 아니냐 이 차인데 예. 오늘 그 문보 수사관 얘기로는 전혀 강요는 없었고 네. 본인이 그 이석기 의원 모임에 가가지고 대상 일시 장소를 본인이 이제 지정을 해가지고 녹음을 해오고 동영상을 찍어와서 그걸 넘겨와서 자기들이 문서 정리를 했다 이런 얘기인데 예. 그러면 녹취록까지는 뭐 그게 논리적으로 맞는데 그걸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녹취록이 또 누가 뭐 임의로 썼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 녹음 파일이 없다니까 예. 여전히 참 그 오리무중인 이런 그 상황이 되겠습니다. 녹취록에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증거 능력 유무를 따질 때는 원본에 있는 기반한 녹취록을 근거로 하지 않았습니까? 예. 원본이 있는 것이고 그 원본을 확실하게 녹취록이 100% 맞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가지고 증거 능력을 보는 겁니다. 만약에 녹음 파일이 없다고 얘기하면은 그 문서 조작됐다고 말하면 할 말 없는 거죠. 조작이 아니다 어떻게 증명하죠? 내가 적었다. 아무튼 예. 그 자체가 중요한 문제고 당초 증거 능력으로 이제 원본 파일이 있다고 치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에 이 증거 능력은 이제 강요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매수가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를테면은 내부 제보자를 사전에 매수해가지고 네. 돈으로 사가지고 이거를 시켰다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불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후에 수고했다. 녹음하느라고 애썼지. 예. 밥도 못 먹었자면서 예. 바꿔주는 거는 괜찮다 그래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다음 주에 이제 제보자 이모 씨가 증언을 할 테니까 예. 나와가지고 재판장에 나와서 강요에 의해서 제가 안 주려고 했는데 억지로 뺏어왔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는 네네.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볼 때는 이것만큼은 증거 능력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런데 원본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증거 능력이 있는 또 다른 증거 능력을 따지는 또 하나의 기준이 지금 바뀌고 있는 겁니다. 원본이 있는지 없는지는 조금 더 좀 네, 그렇습니다.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약간은 그렇습니다. 좀 예, 재판 초반부니까요. 예, 그렇죠. 예. 자, 그런가 하면은 이 수사 과정에서는 계속 묵비권을 행사하던 이석기 의원이 이제 첫 공판 때 드디어 이제 자신의 입장을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얘기를 했는지 좀 발언을 먼저 살펴보고 또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요 발언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지난번 1차 공판 때 이제 네. 한 발언 내용입니다. 단언컨대 내란 음모를 한 적이 없다. 그리고 통합진보당에 새겨진 주홍 글씨가 벗겨지길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북한의 공작원을 만난 적도 지령을 받은 적도 없다. 또 5.12 강연, 그러니까 이 그 홍대에서 모였던 이 강연은 미국이 북을 침공하려 하는 위기 상황 시에 한반도에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서 진보 정당이 할 일을 토론하는 자리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석기 의원 사건이 그 우리 그 현대사에서 말이죠. 1949년에 국회 프락치 사건하고 비슷합니다. 그때 이제 북한 또 남노당의 지령을 받아가지고 국회 내에서 이런 활동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때는 재판을 받을 때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자백을 했습니다. 우리 남노당 지령 받아가지고 우리가 판단 잘못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하는 잘못된 행위를 했다는 자백을 했는데 네. 이번에 이석기는 다르죠. 나는 내란 음모를 한 적이 없다. 이런 네. 점에서는 본인은 그 내란 음모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니다. 밝혔는데 예. 뭐 거기까지는 뭐 저는 이해가 가는데 네. 그 5.12 강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부분이 정말 이상합니다. 미국이 북을 침공하려는 위기 상황 시에 이러저러한 일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네. 대한민국 국민이 그 상식적으로 미국이 북한을 침공한다는 그 상황을 가져간다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점에 참 미국이 북한을 침공한다는 그 가정을 한다는 자체가 여러 가지 그 북한 사람들의 정서라든가 또는 우리 남한 사회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종북 세력의 그 어떤 감성적 그 정서하고 맞아떨어지는 이런 부분이 아닌가 싶고 예. 그 이런 그 위기 상황에서 어떤 적절한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전화국을 타격을 하고 뭐 석유화학기지 저장고를 타격을 하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납득을 안 가는 이런 발언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석기 의원의 그 그래픽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예. 그 5.12 강연, 그러니까 이제 그 합정동 그 아로 모임으로 지금 이제 검찰이 보고 있는 그 네.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픽을 보면은요. 예. 5.12 강연은 미국이 북을 침공하려 하는 위기 상황 시에 한반도에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여기서 진보 정당이 할 일을 토론하는 자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이거는 지금 통합진보당과의 어떤 그
관련성을 예. 거꾸로 이제 자기 스스로 인정한 그런 발언이라서 그렇죠. 좀 위험한 발언 아닙니까? 내란 음모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실제로 지난 5월에 보면은 북핵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적어도 이 주사파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미국의 침공을 받을 여지도 있다라고 해석할 측면이 많았어요. 그때 네. 뭐 항공모함도 또 충분히 그런 얘기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석기 의원이 정말 명석했다고 하면은 그때의 미국의 일종의 무력 시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를 알아야 될 텐데 이거를 북한을 침공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세 인식 자체가 제가 볼 때는 한번 다른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당히 국민의 평균 수준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본인의 생각은 미국이 북한을 침공한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북한이 침공을 받았을 경우는 북한도 결국은 또 남한을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북한과 미국과 한국이 다 전쟁통에 다 일어나는 것이죠. 네. 충분히 그런 상황 속에서 이석기 의원이 말을 한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남한을 침공하는 것도 같이 맞물려 있는 거죠. 네. 충분히 맞물려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가 이 본인이 지금 뭐 다는 큰데 뭐 주홍글씨 뭐 북한 공작을 만난 적 없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거는 우리 정서로 볼 때는 그동안에 아주 북한에서 가장 가까운 그 친북 인사들의 발언이기 때문에 그들을 믿을 수는 없는 겁니다. 예. 이거는 법적으로 증거적으로 따져가지고 과연 예. 어떤 것이 맞는지는 이 변호인들하고 또는 검찰하고 뭐 진실을 밝힐 대목이지 저희들이 밖에서 좀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도 이 뭐 북한 공작 맞는지 안 맞는지를 좀 제가 알기 어렵고요. 네. 예, 예. 내란 음모 한 적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재판 중이니까 이거 좀 예. 지켜보는 것이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박 네. 박사님 말씀 중에 제가 이 일을 좀 제기를 하면 미국이 북을 침공하려는 그 위기, 이걸 뭐 정세인식이라고 보셨는데 예. 이게 핑계입니다. 정세인식이 아니고요. 미국 항공모함이 동해에서 우리 연례적으로 훈련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이제 모면하기 위해서 핑계나 궤변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본인이 생각이 어리석어서 생각이 모자라서 정세인식이 잘못됐다는 거는 전 조금 오류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예. 그다음에 통합진보당에 대해서 물귀신 작전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사실 예. 진정으로 진보 세력의 국회의원이었고 또 그 한때는 같이 행동했던 그 새 진영이었다면 그걸 보호할 의무마저도 지금 저버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 본인만 희생이 당하면 통진당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물귀신 작전으로 진보 정당이 할 일을 토론한 자리였다. 진보 정당의 그 국회의원들은 거기 이상하다고 이제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전화국을 타격하고 석유화학 저장고를 타격하는 이런 거 얘기를 했다는 건데 물귀신 작전으로 다 같이 죽자는 이런 느낌도 들어서 참 그 통진당을 어렵게 만드는 이석기 의원의 계속 진술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석기 의원은 아마 그런 생각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북한에서는 정전협정 백지화를 얘기를 했습니다. 예. 정전협정 백지화. 그렇죠. 예. 준전시 사태를 선포를 했었죠. 네. 예. 동해에는 미국의 항공모함이 떠 있죠. 북한에서 만약에 또는 미국에서 만약에 북쪽으로 또는 미국으로 쏠 경우에는 전쟁이 일어난다고 본 거죠, 본인은. 그리고 그 전쟁이 양쪽만 전쟁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북한은 남쪽에도 때리겠죠. 네. 이렇게 봤어야 되는데 그 뒤에 얘기는 빼고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만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정치 판단이 아직 미숙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말이죠. 이 미북 관계가, 북미 관계가 가장 어려웠을 때가 지난 1993년도입니다. 김영삼 정권 때인데요. 이때 클린턴 정부는 바로 원산 앞바다에서 북한을 때리려고 했거든요. 이때 그때도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좌파 세력이나 종북 세력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을 안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2013년에 이 시점에서 이석기라는 사람만이 혼자 미국이 북한을 침공하는 걸 가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일을 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거죠. 예. 그리고 여기 발언 안에도 거의 나와요. 예. 미국이 북한을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어쨌든 그 표현은 뭐 이제 앞으로도 재판 과정에서 진실 여부를 좀 더 가려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어제 그 1차 공판 때 방청권을 얻기 위해서 노숙까지 하는 진풍경이 네. 벌어지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차 공판에 들어간 방청객들이 그 진술 도중에 소란을 피워서 퇴장을 당하거나 감치를 받은 또 사람들도 나왔거든요. 이게 상당히 뜨거운 것 같아요. 네. 저는 우리 현대사의 해방 공간의 전국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1945년서부터 48년, 또 48년서부터 50년까지 이 좌우가 극심하게 대립을 해가지고 곳곳에서 테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뭐 우익 테러, 좌익 테러 해가지고 대한민국 어지러웠는데 뭐 탈북 단체를 중심으로 한 우익 진영 그리고 통진당 세력이 이런 물리력을 보이고 또 재판에서 고함을 지르고 해서 또 감치가 되고 하는 이런 장면이 벌어졌는데 참 우리 지금
먹고 살 일도 참 바쁘고 대한민국의 앞길이 참 여러 가지 어려운데 이런 일이 2013년에 일어나고 있다. 참 저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감치된 사람이 통진단 당원들입니까? 탈북단체. 탈북단체가 된 거죠. 예, 탈북단체 인사들이 탈북단체 이석기 인사들이, 사형시키라라고 했던 거죠. 자리를 좀 선점했죠. 예, 조져갖고. 뭐 장내 일종의 뭐 소란 행위입니다. 적절치 않습니다. 지금 그 이제 이번 초반 그 재판의 이제 하이라이트가 다음 주 21일, 22, 25일 제보자 신문이 예정돼 네, 있지 네, 않습니까? 네. 아마 이제 오늘 내일 중에 이제 이 제보자 신문 방식을 놓고 이제 또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은데 검찰에서는 이제 뭐 비공개를 원하는 것 같고 반대 저 변호인단 측에서는 이제 공개해야 된다. 얼굴을 좀 봐야 이게 뭐 좀 더 좀 진실 여부를 가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제보자는 보호를 해야죠. 예. 뭐 모든 그 법정에서도 그 제보자는 보호하게 돼 있고 언론에서도 이제 제보하는 사람들 딥스로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보호를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제보를 해서 어떻게 보면 생명의 위협까지 느낄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봐서 예. 저는 뭐 충분히 법적인 그 판단으로 비공개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렇군요. 예. 만약에 이 사람을 보호하지 않을 경우에 앞으로 예를 들어서 간첩단 사건 같은 경우에 정말 국가 이익을 위해서 제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 보호하기는 보호를 한 거죠. 예. 그런데 보호를 하는데 네. 완전히 TV 영상으로 혼자만 방에 앉아서 얘기하고 TV 영상 나오는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국정원들 직원들처럼 나와서 가림막으로 얼굴을 모르게 지금은 TV 영상 이게 지금 뭐로 그렇게 하고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 공개도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뭐 예. 가림막 정도 하면서 좀 절충점을 찾을 수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판 현장에는 나와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럼요. 네. 그렇군요. 네, 정군기, 박상병 두 분 정치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